네, 시장을 꿰뚫어보는 네 가지의 시선 집중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급과 차트, 거래량과 포트폴리오까지 네 가지의 시선으로 시장의 필승 공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 출발한 양시장인데요. 시장의 시선은 어디로 향했을지 첫 번째 시선 집중은 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부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님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좀 마음이 급했죠. 자, 시선 집중 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이 집중한 종목은 무엇일지, 네, 오늘 코스피 200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지수가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제 오늘 이제 코스피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또 강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의 러브콜은 어떤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을지 대표님의 얘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 뭐 오늘 시장을 보면서 아마 좀 투자자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저런 부분들이 좀 많긴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업일 전에 미국 증시에서는 혼조세로 잘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1%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코스피가 4.6%, 그리고 일중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아까 이제 사이드카도 이제 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에 환율이 1,507원을 터치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 수치 1,500이라는 수치는 IMF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17년, 18년 만에 1,500원을 처음 넘었었던 숫자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나라의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점점 매도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굉장히 좀 많이 생겼을 텐데, 그리고 근데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거의 6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지수가 재차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다시 외국인이 5,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원래 개인 투자자들도 1조 3천억 원 매도를 하고 있다가 지금 거의 보합권으로 매수세에 다시 동참하니까 시장의 측면에서는 약간 지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에 의한 우리나라 지수의 영향이 지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환율이라던가 뭐 원유나 금이나 암호화폐나 여러 가지 지금 다 묶여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시점을 단기 조정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이제 하락 추세의 전환이냐라고 봤을 때는 단기 조정이 맞는 것 같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보면은 어제가 2년 내 외국인의 세 번째로 매도가 가장 많았었던 하루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도 뭐 그렇게 1조 원 넘는 외국인의 매도세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게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하락과 단기 조정 중에서는 단기 조정 쪽에 이제 비중을 실어주셨고, 이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가게 된다면 이제 기존에 강했던 섹터로의 유입을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선 집중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같이 파악을 해볼 건데요. 오늘 가져와 주신 종목은 바로 ST팜입니다. 이제 요즘 장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이 흔치는 않은데요. ST팜이 또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요즘에 또 바이오 섹터로 눈을 좀 돌려보자, 이런 의견도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차트가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 뭐 시장이랑 나랑 상관없어 하면서 이제 어제 신고가를 갔었던 종목이 이제 ST팜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아마도 바이오 쪽을 좋아하시고 올리고를 아신다면 이 기업을 바로 떠올리실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52주 신고가와 역사적 신고가를 어제 같은 날에 달성을 했다라는 게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장기 지속 성장 가능성, 그리고 대량 생산에 대한 수율 경쟁력, 그리고 상업화 프로젝트 확대, 신규 수주 확대 등에 의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굉장히 많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분석을 좀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47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도 하면서 신약 개발 분야에서의 RNA 치료제 성장세에도 지금 주목을 많이 받는 모습이고요. 이거에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이런 기업들은 보통은 비용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매출액만큼 영업이 이익으로 반영될 수 있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회사의 실적이 정말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는 가운데 2024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277억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내년에 지금 증권가가 예상하는 건 거의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그러한 수치들. 물론 24년, 25년 실적들이 지금의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2년 뒤에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더 늘어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증권가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어제의 상승을 뒤로 하고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업들은 쉽게 또 추세가 죽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은 한 번쯤 지금쯤에서 스터디해볼 필요는 있는 기업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ST팜 이제 차트를 통해서 유의미한 점을 뽑아주셨죠. 이런 차트를 통해서 우리는 또 실질적인 실적도 증가할 가능성 그리고 성장성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시선 집중 이어가겠습니다. 중 함께 살펴볼게요. 이제 거래 대금이 몰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종목을 뽑아주셨거든요.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이제 22만 원을 돌파를 하고 23만 원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어제 오늘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거래대금의 상위 종목들은 단연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체 거래소를 포함하면 거래량이 1.2조에 육박하는 상장일에 삼성전자가 상장하고 나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한 게 어제였었거든요. 그 뒤를 뭐 하이닉스, 현대차, 하나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뒤를 잇고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제가 이제 개장 방송이나 이럴 때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항상 답변을 드려왔던 거는 이게 뭐 지금 주식시장이 포모에 대한 얘기가 이제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속이 됐었던 모습 중에 신고가를 갈 때 이 기업의 주식을 딱 산다라는 거는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되게 만약에 이번처럼 이틀 동안에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수익이 난 상태일 텐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고점에서 사가지고 산지 이틀 만에 뭐 20% 이렇게 손실이 난다면은 그것 또한 포모처럼 견디기 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왔던 게 그냥 하락할 때 접근을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20만 원이 넘고 100만 원이 넘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같이 20만 원 깨지고 지금 90만 원에 있는 하이닉스를 지금 사기에는 또 이게 반대급부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또 손이 안 나가는 게 어쩔 수 없는 또 주식 투자자의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단기 조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 하에서 본다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크게 되긴 하겠지만 이러한 시점에 오히려 담아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하락할 때 뭔가 담는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죠. 하지만 대표님은 이제 이렇게 단기 조정으로 가정을 했을 시에는 지금 같은 조정이 있을 때 오히려 챙겨두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관점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시선 집중의 중 살펴봐야겠죠. 이제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될 종목을 찾아볼 건데요. 오늘 대표님은 셀트리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셀트리온 이 종목 하면 사실 포트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그런 종목이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좀 단기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어떤 관점 열어주시나요? 네, 일단 셀트리온은 많은 또 주주분들이 계실 거고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최근에 이제 IR을 들어보니 회사의 변화는 계속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해당 외생 변수에 의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불과 2월 24일 25만 원을 돌파를 이제 수년 만에
거의 4년 만에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거를 좀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20%가량 또 조정을 바로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봤을 때 2년여간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이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던 거를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고 ETF 자금 등이 유입이 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으나 좀 아쉬운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를 얘기하라 그러면 사실 되게 많습니다. 뭐 방산뿐만이 아니라 우주항공, 뭐 데이터 센터 관련 전력기기, 뭐 태양광,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그냥 지금 얘기만 해도 거의 5개가 그냥 나오는 그러한 수준인데 항상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아쉬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약간 해지의 관점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바이오시밀러나 바이오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적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 회사가 그동안에는 영업이익이 6천억에서 7천억 사이에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올해가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거의 2조 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2025년 영업이익이 1조 거의 2천억 원이 좀 안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회사가 실적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한다, 50% 이상 상승을 한다라고 본다면은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회사가 PER을 보면은 뭐 40배에서 100배까지 되다 보니 이게 뭐 저평가라고 할 수 있냐 아무리 성장성이 있어도 이러한 얘기들이 많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PER이 20배에서 30배대로 많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최근에 목표 주가를 한 32만 원까지도 올린 그런 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 가시 기대감 등을 본다면은 오히려 손이 안 나갈 때 손이 나가는 게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셀트리온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포트에 담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손이 안 나갈 때 나가야 또 우리가 돈을 버는 종목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가격 전략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좀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셀트리온을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 아니고 아까 27년도에 실적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한 50% 이상 위인 한 목표 주가 32만 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또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빠져서 사실 셀트리온을 봤을 때 한 20만 원이면은 이게 좀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했지만 오늘도 7%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손절가에 많이 또 가까워지는 모습이긴 한데 뭐 지금 시점에서 뭐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만 좀 보시되 하방은 조금 타이트하게 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열어놓는 그러한 관점으로 셀트리온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손절가는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 선으로 잘 잡아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4가지의 시선으로 시장 읽어봤습니다. 내일 더 깊고 단단한 시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